시작합시다. 자, 그러면은 우리 드디어 이제 공동수학이의 첫 단원인 평면좌표입니다. 첫 번째가 평면좌표의 첫 번째가 두 점 사이의 거리. 두 번째가 중선 정리. 세 번째가 내분점. 네 번째가 무게중심. 하고 우리가 해야 될 다섯 번째가 더 있다. 여기에 없는 내용이지만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 중학도형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공동수학이 제일 첫 번째 수업을 시작할 건데, 얘들아, 우리가 해야 될 우리 이 단원의 큰 단원을 뭐라고 적혀있냐 책에 보면은 제일 큰 단원 평면좌표,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그리고 도형의 이동, 이것을 몽청거리해서 뭐라고 되어 있지? 도형의 방정식입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해야 될 도형이다. 너희들이 이때까지 중학교 2학기 때는 다 도형을 했을 거야, 맞지? 자, 그때 했던 여러분들이 그 도형들은 보통 이제 평면 도형 또는 입체 도형, 즉 말 그대로 그림도 다 주어지고 뭐 이런 형태들로 도형을 했어요. 자, 그래서 근데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어떤 도형을 할 거냐면 도형의 방식, 해석기하를 할 겁니다. 그림을 준다 안 준다? 웬만하면 잘 안 줘.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됩니까?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작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괜찮습니까? 자, 그리고 베이스는 우리 중학교 도형이 다 되어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 시작을 할 거야. 그리고 도형을 그냥 삼각형이든 뭐든 주더라도 다 좌표계를 데리고 올 겁니다. 가로축을 X축, 실수축, 세로축을 Y축, 즉 실수축. 즉 좌표 평면의 모든 것을 다 들고 와서 도형을 시작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냥 점을 줄 때도 있을 거고 어떠한 식을 줄 수도 있을 거야. 그래서 이 단어를 통틀어서 도형의 방식이 더 통틀어서 해석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습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제 한번 시작해 보자. 두 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두 점 사이 거리입니다. 자, 좌표 평면에서 수직선상에서 한번 보자. 자, 어떠한 점 A라는 점이 있다 하자. 이 점의 좌표를 A라고 합시다. 어떠한 점 B라고 합시다. 이 점의 좌표를 B라고 합시다. 선분 AB의 길이는 어떻게 되나요? B 빼기 A 이러면 큰일 난다. 쌤이 이야기했다. B가 A보다 크다라는 전제 조건을 깔지를 않았다. 맞지? 그래서 이 녀석은 뭐라 써야 될까? 절대값 얼마? A 빼기 B 이렇게 쓰면 되겠다. 쌤, 그림이 A가 왼쪽에 있는데요. 내가 왼쪽에만 찍어놨지. 얘가 A가 B보다 작다는 말 안 해서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는 거야. 괜찮지? 자, 두 점 사이 거리입니다. 그래서 A 빼기, 절대값 A 빼기 B다. 절대값 A의 정의가 뭐냐? 원점에서부터 어디까지의 거리? A까지의 거리를 의미한다. 자, 절대값 A 빼기 B의 정의가 뭐냐? 의미가 뭐냐? A에서 어디까지? B까지의 뭐를 의미한다? 거리를 의미하네요. 괜찮습니까? 자, 그럼 수직선상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 자, 그럼 이 녀석을 지금부터 어디에 들고 올 거라고? 수직선상에서 표현한다면 우리는 좌표계에서 들고 올 겁니다. 자, 좌표계는 어떻게 되나요? 그럼 당연히 가로축이 가로축이 X축, 세로축이 Y축, 널 X축, 너가 Y축. 자, 임의의 요 점을 나는 A라고 하자. 그리고 이 녀석의 좌표를 난 X1, Y1이라고 할 겁니다. 자, 임의의 요 점을 나는 B라고 합시다. 그럼 이 점을 얼마? X2, Y2라고 합시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럼 선분 AB의 길이다. 그럼 요 길이를 의미하겠네. 자, 그래서 선분 AB의 길이는 결과치 적고 증명합시다. 선분 AB의 길이는 어떻게 되나요? 루트 X2 빼기 X1의 제곱 더하기 Y2 빼기 Y1의 제곱. 이 녀석을 우리는 선분 AB의 길이입니다. 자, 그리고 도형의 방식이다. 얘들아,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도형을 많이 해봐서 알겠지만은 많은 공식들이 등장한다. 당연히 다 뭐 해야 된다고? 외워야 됩니다. 괜찮나요? 자, 그럼 왜 그런지 한번 증명 한번 해보자. 증명합시다. 자, 요 점을 나는 A라고 아까 했고, 요 점을 B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 길이를 구하고 싶대. 자, 그럼 그대로 내리자. 아까에 의하여 이 녀석은 뭐라 부르면 될까? X1이라고 부르면 되겠다. 괜찮지? 자, 그대로 갖다 내리자. 요 점을 뭐라 부르면 될까? X2라고 하면 되겠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요렇게 만들어 보자. 얘들아, 이거 무슨 삼각형?
자, 요거 길이를 뭐라 부르면 될까? x2 빼기 x1 이러지 말자. 우리 아까 배웠잖아. 얼마? 절대값 x2 빼기 절대값 x1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다. 괜찮지? 자, 똑같이 이대로 갖다 내리면 이 녀석을 우리는 y1, 그대로 갖다 내리면 이 녀석을 우리 뭐라 부르면 될까? y2.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뭐라 부르면 될까? 절대값 y2에서 누굴 뺀 거? y1 뺀 거.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이제 내가 구해야 될 요거 길이를 L이라고 합시다. 자, 그럼 이거 무슨 삼각형이었지? 무슨 삼각형? 한 무슨 고라스? 피타고라스 씁시다. B변의 제곱, L의 제곱은요?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 그래서 x2-x1의 제곱 플러스 y2 빼기 y1 전체의 제곱이다. y2 빼기 y1의 제곱이다. 이렇게 두면 되겠다. 괜찮지? 자, 따라서 L이란 녀석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면 이 녀석이 나오겠네. 마이너스는 그 길이니까는 음수는 될 수가 없겠다. 이거 괜찮나? 자, 이 녀석을 우린 지금부터 두 점 사이의 거리다라고 하면 되겠다. 괜찮나? 그 말은 즉슨 다른 말로 보자. 얘들아, 좌표 평면에서 두 개의 점의 좌표가 나왔다 하면 이 두 점 사이 거리는 내가 반드시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지? 구할 수 있다라는 거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진짜.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중선 정리입니다. 중선이 뭐가? 중선이 뭐고? 가운데 중자에.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는데 중선 뭐였지? 삼각형에서 중선의 정의가 뭐였지? 꼭지점에서 대변의 중점까지 이은 선분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고? 중선이라 한다. 큰일 났다. 자, 그러면은 삼각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뭐라 했지? 중선이 뭐라고? 꼭지점에서 어디까지? 변의 중심까지 이었는 이 선분을 우리는 무슨 선이라 불렀다고? 이 녀석을 지금부터 우리는 뭐라 본다고? 중선이라 한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진짜. 자, 그럼 결과치 적고 또 증명합시다. 이 변의 길이를 나는 A, 이 변의 길이를 나는 B. 그래 적자. 자, 요 변의 길이를 나는 얼마? C, 이 변의 길이를 나는 D라고 했을 때, 자, 결과치다.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2배의 C의 제곱 더하기 뭐의 제곱? D의 제곱이랑 같습니다. 얘가 바로 파푸스의 중선 정리, 그냥 보통 중선 정리라고 이야기를 한다. 괜찮습니까? 자, 왜 그런지 이제 또 증명을 한번 해보자. 얘들아, 우리 앞에 이렇게 이야기했다. 좌표계에서 좌표점을 잡음과 동시에 우리 지금부터 무조건 뭐를 구할 수 있다 했지? 길이를 구할 수가 있다라고 했다. 괜찮나요? 자, 그럼 이 녀석 똑같이 증명을 해봅시다. 자, 증명을 어떻게 할 거냐면 좌표계의 저 삼각형을 내가 데리고 올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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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삼각형을 데리고 올 거야. 자, 그리고 요 변과 요 변의 중점에 난 이렇게 그어버리자. 여기가 괜찮나? 진짜. 자, 그럼 지금부터 임의대로 좌표를 만들게. 난 요 점의 좌표를 A, B라고 할게요. 괜찮습니까? 자, 그리고 이 점의 좌표를 내가 C, 0이라고 할게요. 그음과 동시에 요 점 좌표는 뭐가 되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C, 0이 되겠다. 왜? 너와의 중점을 내가 지금 무슨 점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원점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결과치는 뭐라고? 너의 제곱 더하기 너의 제곱은 너의 제곱 더하기 너의 제곱의 몇 배라고 하면 되는 거야? 2배라고 하면 되는 거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럼 한번 해보자. 자, 요 1번의 제곱입니다. 자, 1번의 제곱은요. 말 그대로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쓰면 되는 거니까 A 더하기 C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다. 정리합시다. 그래서 앞에 거 제곱, 그 뒤에 거 B의 제곱, 그리고 C의 제곱 곱해서 2배 2AB다. 2AC다. 이렇게 쓰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자, 연속변을 난 2변이라 하자. 2번의 제곱 갑시다. 2번의 제곱은 어떻게 되나요? 가면 A 마이너스 C의 제곱 더하기, 그래서 너는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2ac 이렇게 생겼고 이 녀석 둘이를 지금 뭐 하라는 상황이었지? 더하라는 상황이었다. 맞니? 더하니까 너랑 나랑 없어져서 이 녀석은 뭐가 되냐? 2배의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이렇게 생겼겠구나.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또 갑시다. 이번에는 요 3번 길이의 제곱을 봅시다. 3번 길이의 제곱은요. 원점이니까는 그냥 0,0이라 하면 되겠네. 자, 그래서 너는 뭐의 제곱? b의 제곱입니다. 좋습니다. 요 녀석끼리를 나는 4번이라 합시다. 그럼 4번의 제곱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면은 그럼 요거 길이가 얼마니까? c니까 너는 얼마? 그냥 c의 제곱이 되겠다. 괜찮습니까? 자, 가자. 너랑 둘이 다 한 건 그냥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다. 너는 뭐라고?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의 몇 배인 거라고? 2배. 따라서 1번의 제곱 더하기 2번의 제곱이라는 녀석은 2배의 3번의 제곱이랑 4번의 제곱이랑 더한 거랑 같구나 라고 하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이 녀석을 지금부터 무슨 정리? 중선 정리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이 중선 정리는 어디에 잘 나오냐면 얘들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도형 있지. 이 무슨 도형? 평행 사변형이다. 맞니? 평행 사변형의 성질, 대각선을 서로 몇 등분 합니까? 그렇죠. 2등분 합니다. 그랬을 때 얘들아 봐라. 이 삼각형만 볼까? 이거 무슨 선이야? 이 삼각형 볼까? 이거 무슨 선이야? 이 삼각형 볼까? 무슨 선? 무슨 선? 그래서 평행 사변형의 중선 정리를 쓸 수 있는 삼각형이 총 4종류가 나오겠네. 여기가 괜찮습니까? 진짜?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우리 했는 게 중선 정리입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우리 첫 번째 두 점 사이의 거리란 걸 배웠다. 맞니? 뭐에 의하여 우리가 공식을 요구했지? 피타고라스에 의하여.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좌표 평면에서 좌표점만 한다면 난 지금부터 무조건 뭐를 구할 수 있게 되겠다? 거리를 구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는 중선 정리입니다. 삼각형에서의 중선 정리요. 어떻게 됩니까?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2배의 c의 제곱 더하기 뭐의 제곱? d의 제곱이랑 같구나. 이렇게 두면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내분점입니다. 무슨 점? 내분점. 내분이 뭘까? 안에서 분. 수학에서 나누는 건 어떻게 나눈다 했지? 어떻게 나눈다 했지? 어떻게? 나눈다는 건 수학에서 쌤이 나누는 건 어떻게 나눈다고? 안 가르쳐. 수학에서 나눈다는 건 뭐라고? 야, 그러니까 얘들아. 아버지가 피자를 사오셨어. 가족이 4식구네. 불공평. 이거 아빠 거, 엄마 거, 애들 거. 이러면 되나 안 되나? 공평. 어떻게 나눠야 된다고? 똑같이 나눠야 된다. 등분이란 말이다. 수학에서 나누는 것은 무엇이라고? 등분이다. 내가 그래서 유리화를 하는 목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줬잖아. 유리화를 왜 해야 된다고? 유리화를 하는 이유가 뭐고? 루트 2분의 1이 더 보기 쉽지 않나? 2분의 루트 2보다. 자, 봅시다. 세 번째. 내분점이다. 말 그대로 안에서 똑같이 나누는 어떠한 점이 있을 겁니다. 괜찮나요? 자, 당연히 첫 번째는 수직선상에서 한번 이야기해보자. 자, 수직선상에서 요 점을 나는 A. 그럼 당연히 A가 될게요. 요 점이 나는 B. 그럼 나는 당연히 B가 될게요. 자, 요 점을 나는 P. 이 녀석을 X라 할게요. 이 거리가 M 대 N이 되었답니다. 이때의 P점 X를 한번 찾아보고 싶어요.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럼 다시 물어보자. 얘들아, 이 말의 의미는 선분 AP의 길이는 당연히 선분의 AP 길이 대 선분 누구의 길이? 선분 BP의 길이가 몇 대 몇? M 대 N입니다. M 대 N입니다. 이렇게 쓰면 되겠다. 맞지? 자, 요 녀석을 우리 증명해 나가면서 결과치 적어보자.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선분 AP의 길이는 어떻게 적으면 될까? 선분 AP의 길이는 어떻게 되는데?
절대값 A 마이너스 B, P인데 X. 자, 얘들아, 근데 A와 B 사이에 누가 있기 때문에 X가 있기 때문에 맞지? 그럼 X는 반드시 A보다 뭐하다고? 커. 그래서 그냥 이 녀석 그냥 뭐라 적으면 돼? X 빼기 A라고 적어도 돼. 맞지? 그 안에 나눴으니까. 일단 괜찮나요? 자, 선분 BP의 길이입니다. BP의 길이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면 B 빼기 X 이렇게 쓰면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나? 자, 그럼 이제 시작한다. X 빼기 A 대 B 빼기 X. 너가 몇 대 몇이라고요? M 대 N입니다. 비례식이네요. 내한 곱은 외한 곱이랑 같습니다. 띵동 곱하니까는 얼마? MB 마이너스 MX. 너는 얼마? NX 마이너스 NA. 이렇게 두면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니? 내가 찾고 싶은 거는 누구를 찾고 싶은 거야 지금? X를 찾고 싶은 거야. 왜 P점 내분점 맞니? 자, 그래서 X를 찾아야 되는 거니까 이 녀석이 이렇게 넘어가고 이 녀석을 이렇게 넘깁시다. 자, 그럼 얼마? M 더하기 N에 X는 MB 플러스 얼마? NA 이렇게 쓰면 되겠다. 자, 이제 나는 양변을 M 더하기 N으로 나눌 거예요. 그래서 M 더하기 N분의 얼마? MB 플러스 얼마? NA다. 이렇게 쓰면 되겠다. 이 녀석을 지금부터 무슨 식이다? 내분점이다. 라고 하면 되겠다. 자, 좌표평면에서 내분점 어떻게 된다고? X는 어떻게 되어요? 라고 하면 M 더하기 N분의 MA, MB 플러스 얼마? NA다. 이렇게 쓰면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근데 우리가 써야 될 게 좌표평면, 아니, 수직선이 아닐 거 아니야. 어디에서 우리는 이 점들을 가지고 놀아야 될까? 좌표 평면에 데리고 와야 되겠네. 그래서 좌표 평면으로 갑시다. 자, 두 번째 좌표 평면입니다. 똑같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자, 요 점을 나는 A라고 할게요. 너는 X1, Y1이라 쓸 거고, 요 점을 똑같이 이번에는 B라고 쓸게요. 요 놈은 X2, Y2가 될 겁니다. 자, 이 녀석을 몇 대 몇으로? M 대 N으로 내분한 요 점, 이 점을 나는 P라고 하고 너를 X, Y라고 할게요. 요가 괜찮나요? 자, 이 녀석은 어떻게 되나요? 결과치 적고 증명을 할 거예요. 자, 결과치 적읍시다. P점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면요, M 더하기 N에 MX2 더하기 NX1, M 더하기 N분의 MY2 더하기 NY1 이렇게 쓰면 되겠다. 이 녀석을 우리는 좌표평면에서의 두 점을 M 대 N으로 뭐 한 녀석? 내분한 점이다 라고 하면 되겠네. 이거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왜 그런지 증명합시다. 자, 말 그대로 아까와 똑같아. 이대로 바다에 갖다 내리면 이 녀석의 좌표는 뭐가 된 거지? X축 위에 올렸기 때문에 X1, 0이다 라고 하면 되겠다. 요거 괜찮나요? 자, 이 녀석도 그대로 갖다 내립시다. 그럼 이 녀석은 뭐가 되나요? 좋습니다. 이 녀석 그대로 갖다 내립시다. 뭐라 부르면 될까요? X2입니다. 자,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평행선 선분의 성질에 의하여 이런 거 배웠다. 평행하다면 이 세 선분이 뭐행하다면 평행하다면 너 대 너는 너 대 너랑 같다라는 걸 배웠다. 맞니? 자, 이 녀석을 A, B, C, D라고 했으면 평행선 선분에 의해 A 대 B는 누구랑 같았다고? C 대 D랑 같다라고 했다. 맞니? 자, 이 녀석을 어디에 가져갈 거야? 여기서 가져올 거야. 왜요? 라고 하면 봐라. 얘들아, 여기다 수선에 발을 냈단 말은 얘는 몇 도인 거야? 이 녀석도 동위각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이 세 선분은 뭔행한 거야? 평행하기 때문에 너가 M 대 N이라면 이 녀석도 몇 대 몇이 내야 된다고? M 대 N입니다 라고 하면 되겠네. 자, 그럼 간다. 이 선분과 이 선분의 길이비가 M 대 N이니까 우리 아까 평면 좌표에 한 거랑 똑같아졌다. X1이 뭘로 바뀌었고? A로 바뀌었고, X2가 뭘로 바뀐겨? B로 바뀐겨. B가 X2로 바뀐겨.
자, 그럼 괜찮나요? 자, 그랬을 때 말 그대로 이렇게 쓰면 되겠네. 일단 식은 x-x1 대 x2 빼기 x는 몇 대 몇? m 대 n 이렇게 쓰면 될 거고 우리 아까 수직선상과 똑같은 상황이 되었다. 맞니? 자,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될까? 아, x라는 녀석은 어떻게 되나요? m 더하기 n분의 얼마? mb 그러니까 mx2 플러스 na nx1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나? 자, 이번에는 저쪽으로 내릴 겁니다. y좌표는요. 이쪽으로 갑시다. 이 녀석 뭐라 부르면 될까? y1이다. 맞니? 자, 이렇게 갖다 내자. 너를 뭐라 부르면 돼? y. 좋습니다. 이렇게 갖다 내자. 넌 뭐라 부르면 될까? 좋습니다. 다시 직각 평행하기 때문에 너가 m 대 n이면 너도 이제 몇 대 몇이 된다고? m 대 n. 요래 되면 되겠네? 여기까지 괜찮나? 그럼 요 녀석을 어떻게 본다고? 요래 보면은 아까 저놈하고 똑같은 거지. 여기까지 괜찮나? 자, 말 그대로 얼마? y-y1은 y1대 y2-y는 m 대 n입니다.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같기 때문에 y는 얼마? m 더하기 n 분의 my2 플러스 ny1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나왔는 내분점식이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된다. 자, 그럼 식의 구조와 어떻게 외울지 한번 보자. 자, 첫 번째는 식을 이렇게 쓰자. 얼마? x1, y1. 얘들아, 자, 이렇게 한번 보자. 얘들아, 만약에 어떤 좌표가 있는데 여기 1이 있고 여기가 0이 있고 여기가 5가 있어. 얘들아, 3대 2가 되는 점 어디 있을까? 3대 2가 되는 이 점 좌표는 뭐가 될까? 3이 되겠지. 맞지? 맞나? 자, 이쪽에서 이쪽으로 몇 대 몇? 3대 2야. 근데 만약에 반대로 이쪽에서 이쪽으로 3대 2라는 좌표도 3이 되나? 아니지. 3대 2이기 때문에 이 녀석이 3대 2면은 이 점은 뭐가 된다고? 2가 돼. 맞지? 자, 그 말은 즉슨 어디에서 어느 방향으로 m 대 n인지가 중요하단 말이야. 맞지? 자, 간다. 자, x1에서 어느 쪽 방향으로? x2, y2 방향으로 몇 대 몇? m 대 n으로 내분한 녀석입니다. 자, 지금부터 어떻게 외우냐? 자, 첫 번째 외우고 식의 구조에 대해서 해석도 할 수 있어야 돼. 자, 무슨 점? 내분점이다. 내분점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면은 일단 얘들 둘이 다 더해. 콤마. 여기까지 괜찮나? 자, 그리고 두 좌표를 곱해서 더할 건데 크로스로 곱하면 돼.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돼. 당연히 그러면 y도 똑같은 방향으로 하면 되겠네. 요래 곱하니까 얼마? mx2 플러스 nx1 그리고 my2 플러스 얼마? ny1 요렇게 쓰면 되겠다. 자, 일단은 외우는 거는 이렇게 외우면 된다. m 더하기 n 해주고 맞지? 자, 곱하는 건 어떻게 곱한다고? 얘랑 그냥 곱한 게 아니라 크로스로 곱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 자, 식의 해석이다. 식의 해석은 이렇게 보면 된다. 자, 분모가 지금 m 대 n입니다. 무슨 말인 거야? 아, m 대 n으로 내분을 했구나. m 더하기 n이다. 뭐라고? m 대 n으로 뭐를 했구나? 내분을 했구나. 위에도 그대로 나와 있잖아. m 더하기 n입니다. 여기까지는. 맞지? 자, 그래서 m 대 n으로 더하기니까 뭘 했구나? 내분을 했구나. 그러니까 쌤이 아까 얘기했잖아. 내분점이 3대 1이냐, 3대 1을 A에서 B 쪽이냐, B에서 A 쪽이냐가 크다고. 완전 다른 점이라고. 자, 그래서 어디 M 대 N으로 내분했는데 어디에서 어느 방향으로? 자, 뒤에서다 X1에서 어느 방향으로? X2 방향으로 몇 대 몇 내분한 거라고? M 대 N 내분한 거다라고 식을 우리 그렇게 해석하면 된다. 알겠지? 자, M 더하기 N 뭐라고 해석하면 된다고? M 대 N으로 뭐 했구나요? 내분했구나. 자, 거꾸로 어떻게 어느 점에서 x1에서 어느 쪽으로 이 x2 방향으로 m 대 n으로 내분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나? 자, 그리고 이거 마지막은 좀 이따 문제를 할 건데 얘도 결국은 비례다. 비례. 얘들아, 어차피 나눴단 말은 결국은 비례잖아. 비례. 등분인 거야. 맞지? 자, 예를 들어 5개 나는데 니 몇 개 가지고 니 몇 개 가져올래? 이런 느낌이잖아. 맞니? 자, 그래서 이 비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내분점을 푸는 하나의 도구인 것 중에 하나인데, 그는 좀 이따가 이제 문제를 보면서 합시다. 자, 그러면 네 번째입니다. 무게중심. 두루루루루루루. 자, 그러면 네 번째가 삼각형의 무게중심입니다. 자, 삼각형의 무게중심.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정의가 뭐고? 중학교 2학년 됐는데. 그렇지. 아까 얘기했잖아. 무슨 점의 교점? 세 중선의 교점을 우리는 뭐라 배웠지? 중학교 2학년 때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다. 왜요? 정의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면 돼. 괜찮나? 자, 그러면 이제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삼각형이 있으면 중선 이렇게 되겠다. 그러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점을 우리는 뭐라 불렀다? 삼각형의 무게중심 센터 오브 그라비티라고 해서 보통 중력의 중심이라서 G라고 쓰기로 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보자. 중학교 2학년 때 이렇게 정의를 배웠어. 그리고 정의를 배움으로 정의를 받아들인과 동시에 여러 가지 정리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맞지? 자, 그 첫 번째가 뭐였지? 무게중심 성질 첫 번째. 좀 이쁘게 포장해서 얘기해보자. 꼭지점에서 변까지 이르는 거리비가 몇 대 몇? 2대 1이다. 꼭지점에서 어디까지? 변까지 이르는 거리비가 몇 대 몇? 2대 1이었습니다. 그러면 2대 1이란 말은 우리 아까 배웠는 누구랑 접목시킬 수 있는 거야? 내분점이랑 접목시킬 수 있는 거네. 자, 두 번째다. 두 번째는 뭐였지? 쪼글라지는 이 6개의 넓이가 다 뭐하다고? 6개의 삼각형 넓이가 같다입니다. 자, 얘는 우리 말 그대로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는 그대로의 평면기하다. 맞지? 자, 지금부터 이 꼭지점들 다 지금부터 뭘로 줄 거라고? 좌표로 줄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 간다. 이 삼각형의 꼭지점, 이 점 좌표를 우리는 A라 하고 나는 X1, Y1이라고 할게요. 자, 이 삼각형, 이 점을 나는 B라고 할 거고 X2, Y2라고 할게요. 이 삼각형 마지막 점, 이 점을 C라고 두고 X3, Y3라고 할게요. 괜찮지? 자, 그랬을 때 삼각형 무게중심입니다. 자, 무게중심 G는 어떻게 되나요? G의 좌표는 다 돼서 뭘로 나누면 된다고? 3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그래서 3분의 얼마? X1 플러스 X2 플러스 X3, 3분의 Y1 플러스 Y2 플러스 Y3다. 이렇게 두면 되겠다. 이 녀석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고? 삼각형의 무게중심 좌표다라고 하면 되겠네.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한번 봅시다. 자, 중선이다. 자, 이 점 좌표를 우린 A 그리고 X1, 몰라, 의미 없다. 어차피 X1을 그 Y 좌표는 Y1이라 쓰면 되는 거니까. 맞니? 자, 이 점 좌표를 우리는 B라고 X2, 너는 C 그래서 X3, 자, 요 무게중심 G가 있대. 난 G의 좌표를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자, 첫 번째 먼저 가자. 자, 요 점을 이런 자, 요 점 좌표를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B와 C의 무슨 점이라 부르면 될까? 그렇지. 중점이기 때문에 더해서 뭔띵? 그럼 너는 이 녀석은 난 M이라 할게. 그럼 너는 얼마? 2분의 X2 플러스 X3다 라고 하면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진짜? 자, 그럼 무게중심은 어떻게 된 거야? 우리 성질에서 꼭 지점에서 변까지 있는 거리비가 몇 대 몇? 2대 1로 뭔 분한 거지? 내분한 거야. 맞니? 그래서 우리 G라는 녀석은 얼마? 2대 1로 내분했습니다. 2대 1로 내분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어느 점 좌표에서? A에서 B 쪽으로, A에서 X1에서 어느 쪽으로? BM 쪽으로, 죄송합니다. X2 더하기 어디까지? X까지. 자, 이 녀석이 바로 G의 내분점 좌표가 되겠네. 그냥. 그래서 이 녀석 약분되고, 그래서 너는 얼마?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얼마? X3다. 이렇게 두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진짜? 자, 그래서 무게중심 좌표다. 그냥. 자, 그러면은 이 녀석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서 한번 해보자. 어떠한 특정한 점을 내가 3개의 점을 잡을게요. P, Q, R이라고 잡을게. P, Q, R이라고 잡을게. 자, 근데 이 P, Q, R은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A에서 B까지 M 대 N으로 내분했습니다. B에서 C까지 M 대 어디로? N으로 내분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도 몇 대 몇으로? M 대 N으로 내분했는 이 똑같이 모든 변을 M 대 N으로 내분했는 이 점을 PQR이라고 하고 이 PQR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다.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꼬박꼬박 존다 또. 자, 보자.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PQR 좌표 다 구해서 다 더해서 뭘 하면 돼가? 3으로 나누면 되겠네. 그렇지. 자, P점은 어떻게 되나요? P점은요, M 더하기 N으로 내분했습니다. 얼마? M 더하기 N으로 내분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은, X1에서 X2 방향으로. 괜찮나요? 자, Q점 좌표는 어떻게 되나요? M 더하기 N으로 내분했습니다. M 더하기 얼마? N으로 내분했습니다. X2에서 어느 방향으로요? X3 방향으로요. 자, R이라는 좌표도 내분했습니다. M 더하기 N으로 내분했습니다. M 더하기 N으로 내분했습니다. 어디에서요? X3에서 어느 방향으로? X1 방향으로. 여기까지 다 괜찮나? 얘를 싹 다 돼서 뭘로 나누면 되는 거야? 3으로 나누면 되는 거야. 그래서 3분의 1에. 자, 분모는 다 통분이 되어 있다. 자, X1은, M 더하기 N에. X1. 똑같이 M 더하기 N에 얼마? X2 더하기 얼마? M 더하기 N에 얼마? X3야. 자, 그래서 다 약분되네? 무슨 좌표랑 같아? 그렇지. 그래서 M 대 N, M 대 N, M 대 N 내분되는 이 세 점을 이었는 삼각형의 무게중심도 원래 있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랑 뭐 하구나? 같구나. 이렇게 두면 되겠다. 괜찮지?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꿔 생각해보자. 얘들아, 이 삼각형이 있어. 중점 연결했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원래 있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뭐 할까? 달라. 누구야? 잘못 들었나 내가? 요즘 귀에 헛개들 내가 기구에 살쪘는가 봐. 그래서 원래 있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뭐 하다? 같다. 이렇게 두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무게중심까지 다 했고요. 자, 일반적으로 고교 과정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했다. 자,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 그러니까 알고 있었던 것들, 하지만 기억 저편에 다 날아갔던 것들,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복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걸 가지고 쓰면 이제 중학도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다섯 번째 중학도형입니다. 중학도형입니다. 중학도형 그 첫 번째입니다. 외심이라 부른다. 뭐라고? 삼각
삼각형의 외심이다. 자, 삼각형의 외심 정의가 뭐지? 그럼 외접원의 중심이야. 맞지? 외접원의 중심을 우리 뭐라 부른다고? 외심이란데. 그럼 그래보자. 삼각형이 이렇게 있대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외심의 정의가 외접원의 중심이었어. 그럼 첫 번째 성질은 뭘까? 각 꼭지점까지 이르는 뭐가 다 같아야 된다고? 그렇죠. 뭐로서? 외접원의, 그렇죠. 반지름으로서. 자, 두 번째입니다. 외심 위치 어떻게 찾았지? 외심 위치 어떻게 찾았지? 위치는 어떻게 찾는다고?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입니다. 그렇죠.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입니다. 외심의 위치는 어떻게 찾는다고? 각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 자, 그러면 이제 수직 이등분선은 우리가 나중에 쓴다 하더라도 외심의 위치에서, 그럼 삼각형의 외심은 외심에서 각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다 뭐하다고? 같아야 되겠네. 그러면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이런 거 쓸 수 있겠다. 괜찮지? 진짜? 자, 그리고 외심의 위치 중에 조금 특별한 삼각형이 있었어. 어떤 삼각형? 직각? 그렇죠. 직각 삼각형의 외심의 위치는 어디 있었지?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삼각형이 만약에 무슨 삼각형이라고 결정돼 버린과 동시에 직각 삼각형이라고 결정돼 버린과 동시에 외심의 위치는 빗변의 중심에 있습니다. 즉 이거 길이와 이 녀석 길이와 이 녀석 길이가 다 뭐 해버렸다?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도 튀어나오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진짜. 자, 그럼 두 번째는 내각 이등분선입니다. 내각 이등분선. 내각 이등분선입니다. 내각 이등분선. 자, 이렇게 해보자. 삼각형에서 이렇게 각을 2등분했어요. 괜찮나요? 자, 삼각형의 각을 이렇게 2등분했을 때 이 녀석 변의 길이를 A, 이 녀석 변의 길이를 B, 이 녀석 변의 길이를 C, 이 녀석 변의 길이를 얼마? D라고 한다면 이 녀석은 어떤 비례 관계가 성립을 하지? A 대 B는 C 대 D랑 같습니다. 어떠한 삼각형에서 각을 2등분했는데 이 두 변의 길이를 내가 알았어. 그러면 이 점의 좌표를 찾을 수 있다 없다? 있겠네요. 왜? 이 두 점의 무슨 점? A 대 B 내분점을 찾으면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 괜찮지? 자, 내각 이등분선을 가지고 바로 엮어서 할 수 있는 게 세 번째가 바로 삼각형의 내심입니다. 아까 약간 의아했지? 쌤, 외심했는데 왜 내심은 안 할까? 가게 있는 것은 하고 해야 된다. 자, 삼각형의 내심입니다. 삼각형의 내심의 정의는 뭐라고? 내접원의 중심.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작도해보자. 잘 그려야 되는데, 맞아? 이 정도 하면 되겠네? 대충 받아들여. 자, 갑시다. 내접원의 중심입니다. 자, 내심의 성질이 뭡니까? 각 변까지 이르는 거리가 다 뭐하다고요? 뭘로써? 내접원의 방지름으로써. 그럼 내심 위치는 어떻게 찾았지? 그렇죠.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입니다. 각의 이등분선. 각의 이등분선입니다. 각의 이등분선이야. 얘들아, 각의 이등분선 했더니만 앞에 거 전혀 녀석이네. 무슨 이등분선? 내각 이등분선. 뭔 말입니까? 이 녀석 변의 길이를 난 A, 이 녀석 변의 길이를 나는 B라고 둔다면 맞니? 너 대 여기까지 너는 몇 대 몇? 그렇지. AK, BK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진짜? 여기까지 괜찮니? 자, 뭐 요런 형태로 아니면 얘들아 요 삼각형에서도 이제 내가 뭘 쓸 수 있는 거야?
내각 이등분을 쓸 수 있는 거지. 왜? 너 대 너는 너 대 너까지 이렇게도 쓸 수 있을 거니까. 여기가 괜찮지? 자, 그래서 삼각형의 내심을 내각 이등분 성분과 믹싱해서 할 수도 있겠네. 나요. 마지막 네 번째다. 복구만 하자. 외곽 이등분선이다. 자, 삼각형의 외곽 이등분선입니다.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 삼각형에서 외곽이다. 자, 그랬을 때 요 변의 길이를 나는 A, 요 변의 길이를 나는 B, 이 변의 길이를 아니야. 이 변의 길이를 나는 얼마? C, 이 변의 길이를 나는 D라 했다. 자, 원래 교과서인 표현 방법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 A 대 B는 C 대 D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형아가 이거 무슨 공식이라 했지? 아우, 잘 배웠네. 누구한테 배웠노? 개 잘 배웠네. 자, 그래서 누구? 나이 보고 있으니까 땡. 자, 두 개 생각하십니다. 나이 땡. 맞지? 자, 그래서 얼마? A 대 C는 얼마? B 대 D. 이런 비례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런 모든 비례관계와 내분점을 믹싱을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해결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지금 형아가 어디까지 이야기를 했냐 하면은 어디까지냐? 평면좌표 내용을 쭉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책에 있는 내용을 한 번씩 정독하셔야 됩니다. 일단 내가 설명해주는 내용은 여기까지. 내용 끝!